안녕하세요. 배우 강훈입니다. 이곳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특별전 탕탕평평 글과 그림의 힘이 12월 8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탕평에 관한 전시라 반응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수경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18세기의 두 임금 영조와 정조가 탕평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글과 그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궁중서와 궁중행사도가 출품이 되었는데요. 54건 88점이 모두 굉장히 화려하고 품격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보는 즐거움도 있고 이 작품이 어떻게 탕평과 관련되지? 라고 아주 생각하는 즐거움이 있는 전시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2024년이 영조 즉위 300주년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저도 드라마 상에서 홍구경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적이 있어서 더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뭔가요? 네, 이 영상은 영조가 즉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경종, 이복형이죠. 영조의 이복형이 즉위를 하고 1년 반 정도 됐을 때 왕세제로 올려달라고 노론들이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종은 수락을 했고 연인군이었죠. 연인군은 이제 왕세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론 세력이 또 찾아와서는 대리청정을 시키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물론 경종 임금이 몸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았지만 사실 한 1년 반 정도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라고 요청을 한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리청정이라면 그 경종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은데. 네, 경종도 경종이지만 경종 밑에 있던 세력들, 소론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너무 불충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론 세력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노론의 대신들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유배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게 소론 측에서 어떤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게 노론들이 경종을 시해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고 대신 영조를 임금으로, 그러니까 연인군을 임금으로 내세우려 했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정말 영조는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경종 임금과 또 숙종의 계비인 인원왕후가 영조를 이제 지지를 해주어서 무사히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영조도 왕이 되는데 좀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론과 소론의 대립의 가운데 서 있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조는 정말 탕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글이 많네요. 이 책들은 영조가 자신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을 밝혀는 책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만들었어요.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만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책은 어제 대훈이라고 해서 왕이 지었어요. 어제 대훈, 큰 가르침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즉위 과정에서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과 그다음에 영조를 지지했던 노론들 안에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노론이 경종을 시해하고 영조를 왕에 올리겠다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영조가 즉위한 지 17년이 됐을 때 밝힌 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음모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했어. 라는 것을 밝힌 책이에요. 그 빨간색이 정말 중요한 단어를 저희가 표기를 한 건데요. 네. 삼종혈매이라고 해서 네. 삼종, 효종부터 현종, 숙종까지 내려오는 그 혈맥을 내가 이은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책 중에서 강훈 배우님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책이 바로 저기 있어요. 바로 보러 가시겠어요? 네.
바로 이 책인데요. 네. 이 책 제목은 명의록입니다. 그래서 명의록은 의리를 밝히는 책인데요. 무슨 의리냐면 정조임금님과 관련된 책이에요. 정조임금이 대리청정을 맡기라고 영조가 이제 말을 했는데 세상에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네. 누구냐면 자의정 홍인환과 그다음에 정우겸이 정조는 세손이 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것이에요. 강훈 배우님 동덕회 기억을 하시죠? 아, 저 당연히 기억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는데 그 중에서 서명선이라고 기억을 하실까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서명선이 이 대리청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상소를 올려서 정조임금이 무사히 대리청정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1776년에 정조임금이 그 왕위가 된 다음에 자신을 반대했던 정우겸과 홍인환을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처벌을 하면서 사람을 누군가 처벌을 할 거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분으로 내세운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명의록. 네, 명의록입니다. 그래서 이 정조임금은 특이하게 자신이 세손 시절에 썼던 일기를 이 책에 다 수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 너무 불안했어. 나 힘들었어. 그래서 정우겸은 안에서 공갈하고 홍인환은 밖에서 위협해서 나는 밤낮으로 속을 끓이고 아침 저녁으로 위태로워 떨었다라고 하며 정우겸과 홍인환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만들고 이 책도 보시나요? 네. 뭘로 돼 있는지 보이시죠? 한글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한글 언해본까지 만들어서 그 처벌의 타당함을 더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정조와 영조는 책의 힘을 알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글의 힘이군요. 네, 글의 힘을 잘 활용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거는 비석의 글씨가 잘 보이도록 먹을 쳐서 만든 탑본입니다. 여기 써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면요. 주의 불비, 내 군자지 공심, 비이 불주, 시 소인지 사의란 뜻입니다. 뜻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루 사귀고 치우치지 않음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치우치고 두루 사귀지 않음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네, 이 뜻이 맞습니다. 네. 왜 세운 건가요? 이것이 바로 탕평비이고요. 여기에는 탕평의 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영조 임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8살 때. 그래서 성균관 유생들에게 사도세자를 잘 보필하고 하라고 했는데 당색에 따라서 성균관 유생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게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조 임금님이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유생들이 당색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잘 사귀라 라는 뜻에서 이 탕평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건 영조 임금의 글씨겠네요. 맞기도 하고 살짝 아니기도 하는데요. 영조 임금이 글씨를 쓰면은 사자관이라는 관리들이 있어요. 네.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조금씩 예쁘게 보정을 해주세요. 줄도 맞춰주시고, 근데 물론 영조 임금의 글씨의 서체의 특징이 잘 살리면서 예쁘게 보정을 해서 이 완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비석에 새겨진 글씨는 굉장히 단정하게 정리된 그런 모습입니다. 재밌네요. 탕평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탕평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탕평은 서경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무편무당 왕도 탕탕, 무당 무편 왕도 평평에서 탕평이 나왔습니다. 치우침이 없고 무리지음이 없으면 왕도가 탕탕하고 무리지음이 없고 치우침이 없으면 왕도가 평평하다. 네, 바로 그 뜻인데요. 그래서 임금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면 임금의 도가 넓어져서 그 혜택이 백석에까지 다 이른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임금님이 중심에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다고 생각됐던 북극성처럼 황급, 북극성처럼 임금이 중심을 잘 잡아야지 그 제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라가 자연스럽게 운영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임금, 영조와 정조 임금님은 환극 탕평을 주장했던 분들이십니다. 그렇군요. 삽살개 그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이 지금 이 전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바로 삽살개 그림인데요. 삽살개가 뭐가 화가 났는지 입을 크게 벌리고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짖고 있어요. 이 삽살개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영조가 가장 아끼던 화가였던 남리 김두량의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이 삽살개 위에 영조가 자신 탕평의 뜻을 담아서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살인문을 밤에 지키는 것이 너의 일이거늘 어찌하여 길에서 낮에 이같이 짖고 있는 게냐. 네, 이 삽살개는 지금 아까 읽으신 대로 말을 듣지 않는 삽살개입니다. 이 내용은 당시 노론들이 영조가 박필부라는 신하를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앉히려고 했는데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론들한테 향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이거든요. 아무 때나 짖지 말고 나의 뜻을 따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영조 임금은 글과 그림으로 자신의 이 뜻하는 바를 계속 전달을 하면서 자신과 반대에 있는 사람들조차 설득해가는 그런 소통을 놓치지 않고 노력을 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네.